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진 선생님입니다. 조금 전에 수업을 하다가 영상이 또 잘못돼서 다시 또 수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네. 자, 깨도 우리 3단계 원리 적용 제2강입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고요. 지문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리가 있는 지문이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고 20분 안에 끝내는 게 목표인데 아마 이 지문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764년에 발간된 범죄와 형벌에서 이럽니다. 책이라 있죠. 선생님 이렇게 되면 그죠? 책에서 베카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뭐 당연히 처음 들어볼 수밖에 그죠? 이 사람은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했다 이래요. 앞으로 이런 지문들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전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전제는 이 사람이 밑바탕에 깔고 가는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지금 베카리아라는 사람은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을 뭐 굉장히 좀 숭고한 존재로 보는 것 같지는 않죠. 왜? 제일 잘 보이는 단어가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따질 줄 알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 베카리아라는 사람은.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사람은 같은 말이죠.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누구의 자유겠습니까? 자신의 자유겠죠. 내어놓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카리아도 하나의 사람이고 선생님도 하나의 사람이죠. 그럴 때 지금 보니까 이 베카리아라는 사람의 생각과 뭐가 나오고 있어? 관점이 지금 제시되고 있잖아. 인간에 대해서. 그러면 각자 그렇지 않아? 이민진이라는 사람도 나의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생각과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자지요. 그죠? 독자도. 자,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이 글에서는 딱 봐도 생각과 관점인데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게 읽어버리면 그냥 이게 글을 따라가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생각해봐.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 않는데 나는 이렇지 않다는 것을 예를 지금 하나 들 수 있어. 이민진이라는 생각과 관점에서는. 누구다? 안중근 의사요. 이분은 인간이죠. 대가 없었습니다. 공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 심지어 생명을 내어놓았던 분입니다. 벌써 예외가 있는데 나는 너를 100% 안 받아들이라 이 말이 아니고 믿진 않겠다. 그래, 그건 네 생각이지.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야 오히려 어떤 학자, 어떤 사람의 생각과 관점이 드러나는 글을 잘 읽을 수 있어요. 앞으로 유념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어 라고 읽어주는 게 맞죠. 자, 근데 어쨌든 네 생각이니까. 자, 보니까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 반은 없는 게 아니네요.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유를 평온하게 누리기로 어떻게 했다? 합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랑? 모르겠습니다. 자, 따라서는 정리해요.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이에요. 자, 이런 것들 앞으로 좀 묶어줍니다. 그래서, 자, 법은 어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어때요? 사회 형성과 지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지켜지며, 그렇죠. 법이 나의 행복을 지켜주면 당연히 잘 지키겠죠. 전체 복리. 자, 이런 단어 좀 어렵습니다. 복리는 행복입니다. 행복과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위반하면 어쨌든 우리 공익을 해치는 거니까, 그죠? 자, 설정된 것이 형벌이래요. 지금 이야기가 조금 산으로 간 느낌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인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처음 얘기하다가 그 다음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심 화제가 뭔지가 좀 잘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괜찮습니다. 읽어 나가면서 잘 찾으면 돼. 자,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 행사가 뭘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읽으면 안 된다니까. 단어로 읽는 것이 독서가 아니고 여러분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아내는 거라 했어요. 그죠? 자, 형벌권 행사가 뭘까?
감옥 보내는 거잖아. 우리 뭐 예를 들면 잘못하면 감옥 가잖아. 그러면 이때 행사는 행사 상품입니다. 이런 행사가 아니야. 뭐야? 뭔가를 작용시키는 것.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벌권. 그러니까 형벌권이라는 권리를 이렇게 작용시키는 것. 하는 것은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양도의 범위? 뭘 양도했는데? 양도는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봐야 되겠죠.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준 거야. 뭘 양도했죠? 아까 전 양도한 게 있어. 양도라는 단어랑 뭔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어. 보니까 떼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내어놓는다. 이런 단어 있죠. 연결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양도한 것은 바로 자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자유를 적습니다. 자, 인간이 자유를 양도했는데 형벌권을 행사하는, 감옥을 보내는 그런 것이 양도했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너무 어렵다. 방법이 두 가지인데 D를 읽고 다시 올라와서 이해를 하든가 아니면 최대한 예시를 스스로 생각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해했어요. 내가 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잖아. 그건 약속이야. 합의한 거야. 근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줄 건지는 나도 정해진 룰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10% 줄 거야. 그 다음 90%는 누릴 거야. 그래서 일부를 떼어줬어. 그리고 나머지 90% 누릴 거야 했는데 형벌권이 나의 이 10% 준 어떤 그 양도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야. 형벌권이 예를 들면 20%를 가져갔어, 내 자유를. 그러면 안 돼. 그럼 안 되지. 내가 양도한 범위 내에 있으라는 거는 내가 준 자유, 내가 포기한 자유, 그 자유가 10%면 그 안에서 행사를 하라고요. 그래서 뭐 9%, 8% 이렇게. 자, 물론 이게 100%는 아니니까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것이 다 맞진 않겠으나 어떻게든 글은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시를 스스로 들고 뭐 숫자를 집어넣고 이렇게 읽어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은 굉장히 야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야갔어. 그래서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아. 절대로 그냥 안 내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약속한 건데 형벌이 있어. 뭐 감옥을 보내든지 벌금을 내든지 이런 거 있어. 그때 이 행사는 절대로 우리가 양도한 자유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문단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죠. 조금 힘들죠. 자,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자, 일문단의 내용은 뭘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법에서 형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어지는데 인간이 자유를 어떻게 했다? 양도했다라는 거. 그지?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형벌. 이게 형벌권의 행사라 그냥 할까요? 바로 행사가 형벌권의 행사가 절대로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걸 벗어나서는 안 된다 까지입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 베카리아라는 학자 혹은 뭐 이론가겠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문가 가겠습니다. 자, 베카리아가 볼 때 계속 이어지네요. 그죠? 형벌이 인문단에 첫 번째 등장한다는 것은 요거는 앞에 깔린 것이고 결국 형벌이 주제가 될 수 있겠다. 화제가 중심 화제가 될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자,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범죄가 일으킨 결과가 뭘까요? 어떤 범죄 하나 떠올려볼까? 살인 이런 거. 그렇죠. 살인자를 잡아서 감옥에 보내거나 혹은 사형을 시킨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돌아오진 않잖아.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도 아니다. 당연하죠. 합의한 거니까. 우리가 괴롭히려고 형벌을 주는 건 아니니까. 형벌의 목적은 그럼 뭔데? 가르쳐줘.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그렇죠. 감옥에 가 있으면 범죄를 못하잖아요. 재범을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범죄자를 처벌하면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방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그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을 막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짓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는 범죄로 얻을 이익 곧은 앞으로 는 하세요. 공익이 있게 되는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솔직히 이 글을 통틀어서 선생님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요거는 앞으로 이런 문장들,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장들은 선생님처럼 하면 좋겠어요. 지금 뭐보다 뭐가 크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럴 때는 요 부등호 같은 거 요런 표시를 좀 하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묶어보니까 범죄로 얻을 이득 그리고 공익이 있게 되는 손실, 요거는 같은 거예요.
범죄로 얻는 이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이? 내 볼펜을 훔쳤어? 그럼 이게 범죄 이득이지. 근데 그러면 공익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죠. 왜? 물론 뭐 내 볼펜 훔쳐갔으면 내가 손실이 있는 거지만 전체적으로도 손실이 있는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자봐.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있는 거야. 내가 훔쳤는데 걸렸어. 근데 볼펜 2개를 내놔래. 그러면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 말인 것 같아.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뭐가? 얘가 조금만 크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범죄 이익보다 형벌의 손해가 더 크면 된다는 거야. 그지? 이해가 되지? 자, 이걸 좀 설명해주고 싶어서 오늘 시간이 걸린다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 선생님 지금 이해한 것 같아요? 맞아. 관로가 있죠. 그 다음 2번째는요. 스스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방금. 자, 요거를 선생님은 셀프 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관로 안 해도 되는데 잘. 스스로 예를 드는 거야. 범죄로 얻을 이익 이렇게 읽지 말고 도둑질에서 얻는 볼펜. 그 다음 공익이 손해를 입게 되나 봐. 그 다음 형벌이 가하는 손해 볼펜 2개. 그렇지. 만약에 걸렸을 때 볼펜 2개를 내놔라면 절대로 훔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관념어라고 해요. 저런 것들을. 약간 관념어. 그러니까 뭔가 선명하지 않을 때는 이게 읽어도 글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예시를 들면서 읽으면 조금 더 잘 읽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글을 잘 읽는 방법인데 그러면서 나의 어떤 생활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짓고 내 것과 연결을 시키면 훨씬 더 글이 잘 읽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셀프 예를 들어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벌 줘서 벌로 받는 피해가 더 크면 안 훔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손익관계, 손익관계는 단 어려워요. 손실과 이익관계입니다. 손실이 더 크냐, 이익이 더 크냐 따지는 거, 저울질하는 겁니다. 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죠? 누구나 알아야 되겠죠? 처벌 체계는 명확히 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죠? 안 적어놨어요, 법을. 그래서 판사가 판결 내릴 때 몰라. 내가 3년 전에 비슷한 범죄를 처벌했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법을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다가 적어놓든지 확실히 이렇게 도장을 빵빵빵 찍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행도 확실성도 갖춰야 돼. 그러니까 집행의 확실성도 갖춰야 된대. 무슨 말이냐면 집행을 안 하는 거야 막. 그럼 어떻게 돼? 안 믿겠지. 처벌은 내렸는데 감옥에 안 잡아가. 어떤 사람은 잡아가고 어떤 사람은 안 잡아가. 그러면 또 안 지키겠지. 이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법이 갖춰야 하는 바로 형벌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형벌을 범죄를 가로막는 벽으로 본 것인데, 자, 요거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이게 너무 커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안 볼까봐 걱정이네. 자, 여기까지. 자, 어떻게 본다? 형벌을 범죄를 가로막는 벽으로 본다. 결국은 형벌을 주니까 범죄를 막아. 그렇지. 그래서 이 벽이 돼서 형벌은 결국 범죄를 막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벽은 약간 설명문에서 잘 안 나오는 건데, 여러분, 비유예요. 그래서 비유라고 보기 때문에, 비유 나오고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범죄는 형벌은 범죄를 막는다. 이런 겁니다. 자, 이 울타리의 높이. 같은 거 아닙니까? 자, 기호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로 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연결 짓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는 건데, 이 형벌이 범죄를 막는 것이겠죠. 이 막는 것이, 자, 이 막는 것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하고, 당연하죠. 살인범과 절도범을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잖아. 자, 공익을 훼손한 정도의 비례. 자, 더 크게, 더 적게 이렇게 처벌을 해야 한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이 있다면 그것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이 얘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형벌의 행사가 양도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요 내용과 조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문단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보니까 중심 하재는 뭐예요, 여러분? 형벌입니다. 형벌이고, 이 형벌이라는 것이 지금 뭐 범죄를 일으킨 결과를 돌려놓을 순 없어.
뭐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다, 어쨌든 지가 얻은 이익보다 조금 더 크면 된다. 그리고 뭐 형벌의 조건도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은 이거죠, 벽이다. 뭐를 막는? 범죄를 막는 법이다. 범죄를 막아내는 법. 그 다음에 또 뭐 울타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화제는 형벌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어렵죠? 사회 지문이 처음에 읽을 때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학 지문 이런 것들도 좀 어렵고. 뭐 보겠습니다. 계속 마지막입니다. 자,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인간이 어떻다? 감각적인 존재래요. 제도가 운용될 것을 주장한다래요. 제도가 무슨 제도겠죠? 형벌 제도겠죠. 형벌 제도가 운용된다. 운용이란 단어 좀 어렵죠? 좀 뭔가 이렇게 작동되기를 주장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는 그에 묻어져서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이래요. 감각적인 존재가 그 뜻이구나. 아까 사실 이해가 살짝 안 됐는데 그지? 뭐야? 무뎌지는 거야. 우린 감각적이야. 처음에는 막 공포스럽다가 나중에는 안 무섭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돼.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그래서 형벌의 강도, 강하게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세모 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뭔데? 바로 지속이라는 겁니다. 별표 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막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이때도 셀프 예시 한번 해볼까? 옛날에 선생님이 중학교 때 영어 단어 시험을 치면 20개를 쳐요. 매일 쳤던 것 같아요. 매일 쳤는데 15개부터 때려. 16개까지는 이제 놔두고 15개부터는 똑같이 때려요. 15개 맞은 애랑 1개 맞은 애랑 똑같이 맞아요. 근데 진짜 그때는 많이 때려가지고 종아리를 부을 때까지 때리거든요. 처음에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영어 단어 되게 열심히 외우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수준이 한 14개 정도 맞고 이제 6개 틀려버리면 화가 나는 거야. 왜냐면 이 안 해온 애랑 열심히 외워서 실수한 나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처음에는 20대 맞는 게 진짜 무서웠는데 갈수록 안 무서운 거야. 왜냐면 되게 따갑긴 해. 근데 또 파스 좀 바르고 나면 또 괜찮고 뭐 이런 거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땐 또 선생님 기분 좀 안 때리거든.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안 외워서 지금도 영어를 못해요.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자, 이 예시를 생각하니까 그렇네. 강도는 계속 높여봤다 또 적응을 해. 또 높이면 또 적응을 한다는 거야. 근데 지속적으로 하면 어떻게 됐어? 무섭겠지. 이 영어 단어 시험이 사실은 계속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다가 또 말다가 이랬기 때문에 좀 덜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계속했다면 좀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강도보다는 지속이다. 볼게요.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죠. 하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잠깐만. 나는 이게 처음에 죽는 장면의 목격이 살인의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뒤를 읽어보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라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봐봐. 지금 감옥에 간 사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 감옥 간 사람? 그 사람이 속죄하는 막 평생을 감옥에 막 갇혀 사는 그 고통의 모습을 계속 보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거야. 그럼 죽는 장면의 목격은 뭐겠습니까? 범죄자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범죄자를 얘들아 죽이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사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강도가 아무리 세도 또 사람은 또 감각적인 존재라서 무뎌져. 하지만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계속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더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을 했대요.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맞네. 이게 바로 뭐야? 사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형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 바로 뭡니까? 사형이겠죠. 반대하여 휴머니스트. 되게 뭔가 어떤 겁니까? 인류를 인간애를 가진 사람이죠. 인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어려운 말 너무 많아. 자, 이건 좀 알아두면 좋은데
전체 행복이 클 때 가장 그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리주의자입니다. 앞으로 설명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계약론자. 이것도 좀 너무 어렵습니다. 사회는, 법은 우리가 서로 조금씩의 뭐 자유를 내놓든 뭘 내놓든 내어놓고 뭐 계약을 했다, 합의를 한 것이다. 국가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없어서,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수의 행복이 진짜 선이고, 그리고 사회는 계약된 것이다, 국가는 계약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끝이 나요. 어렵다, 그죠? 여러분들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 그래서 3문단, 2문단 지워버렸는데 3문단을 정리하면 결국 뭐예요?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인간은 감각적이기 때문에 강도를 막 세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속성을 갖고 가는 게 더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냐, 무뎌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그렇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것 중에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지문은 좀 어렵지만 문제는 쉬우니까 너무 충격받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읽어내면 됩니다.